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경산 소재지에서 최남극인 남천면 하도댐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하도댐은 경산인들의 젖줄이 되는 남천강의 원류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산이 바로 경산의 명산인 선의사입니다. 마치 선녀가 나래를 펴고 날아오르는 듯한 그런 형상을 한 이 선의산 줄기가 회롱하는 지점에 이 하도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하도댐은 선의산 깊은 계곡을 발원해서 여기서 생성된 물이 하루에 각 골마다 또 흘러내리는 물과 합류를 해서 남천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부터 선의산은 경산의 구룡산, 대왕산, 팔공산, 금박산과 더불어 큰 가뭄이 있을 때마다 기우제를 올리는 산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산 아래 계곡에는 언제부터인가 안바위, 수바위라는 집채만한 큰 바위가 2개 놓여 있었는데 마을 농민들이 기우제를 올리고 난 후 이 바위를 쓰다듬으면 2개의 바위에서 각각 물이 서며 흘러내린다 하였고, 이로써 지역 농민들은 풍년 농사를 거두었다 하였다. 또한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명나라의 원군이었던 이여송 장군과 명직원 투사총이 선의산 산세를 살펴보고 크게 놀란 나머지 산능선 곳곳에 명산의 지혈을 끊어버렸다는 구전과 함께 일제강점기 때에는 이 산의 형국을 보고 일제가 이 산을 말안장과 같은 형국의 산이라 하여 마한산이라 명명하여 명산의 형국을 격화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이 산을 두고 이들은 마치 상여가 출상하는 모습과 같다 하며 생이산이라 명명하기도 하였다 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에는 인접한 청도 지역의 숨은 잔병 약 2,500여 명이 이 산등 넘어 용각산을 통하여 지금의 남천면 삼성리 연화봉과 금곡리 일대에 침입하여 양민들을 급탈하고 곡식을 탈취하자 경산 대장 최대기 의병장과 박응성, 최문병 의병장이 합세하여 이들을 모두 섬멸하였다는 경산지방 임난 의병사의 기록이 남아있기도 하다. 본래 이 산은 인접 청도군과 경계한 산으로 구압독국 시대부터 경산을 지켜준 명산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며, 이는 압독국을 이서국으로부터 지켜낸 거점 병참선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헌과 구전 등을 중심으로 1993년부터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이른바 역사바로 세우기 운동이 전개되면서 이 일대의 산능선을 정밀 탐사한 결과 명나라와 일제가 박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1m가 넘은 긴 쇠코챙이를 무려 7개나 뽑았다는 기록과 함께 당시의 상황을 선의상 정상에 사진과 기록으로 남겨두기도 하였다. 본래 선의산은 동쪽의 남산면 대왕산과 경계하며 서쪽의 대덕산과 접한 산으로 해발 756m에 무려 1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준령이 비교적 평행선을 이룬 명산이다. 이 산에는 수백 종의 자연식물과 10여 종에 달하는 야생동물들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선의산은 해발 756m 산궤에서 형성된 수십 개의 크고 작은 계곡이 수계를 형성하면서 여기서 발원한 청정수가 그 아래 포락을 이루면서 이에 취락을 형성한 경산 소재지권의 젖줄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남천강의 본류이다. 본래 하도란 지명은 물섬 또는 물돌이라 하였는데 주변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영락없는 하도 낙설한 평이다. 앞에 보이는 이 거대한 뚝은 경산시의 최동극 구룡산 675m의 두 산궤에서 흘러내리는 청정수를 담수한 송림지이다. 이 송림지는 그 옛날 신라에 이 고장 출신 원효 성사에 의하여 조성되었다는 송림사가 있었다 하여 붙여진 지명유래이기도 하다. 송림지가 현존한 이 일대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닭종이를 생산하였다는 유래와 함께 이 저수지가 조성되기 이전인 1926년 전후만 하더라도 당나무가 숲을 이룬 지역으로 전승되고, 이로써 아랫 마을인 송림리가 경산 지역에선 가장 부촌으로 명성이 자자하였던 마을이라 한다. 본래 구룡산 전설에는
동해 용왕의 셋째 딸이 계모의 학대에 못 이겨 인간 세상으로 나와 이곳에 정착하여 9용을 승천시켰다는 전설과 함께 구룡산 일대에는 비교적 비가 많은 지역으로 알려지기도 한다. 그러니만치 일대의 농민들은 가뭄이 있을 때마다 구룡산 정상에 올라 용신제를 올리며 물을 구하기도 하였다는 속전이 있다. 이는 곧 농민들에게 비가 그들의 생명줄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구룡산에서 발원한 청정수가 범람하여 오목천 일대의 취락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로써 일대의 농민들은 기름진 옥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지방민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구룡산 산괴에서 흘러내리는 명당수의 발복이 용성 지역에 걸출한 인물의 보고가 되었다 믿고 있다. 구룡산 아래 송림지는 관내 300여 개의 저수지에서 손꼽히는 청정수역으로 해마다 겨울철에는 이 저수지 얼음판에는 빙어 낚시객들이 호기를 이룬 곳이기도 하다. 맑은 물과 때묻지 않은 자연 환경은 송림지가 있어 이 일대가 무릉도원은 아닌가 싶다. 수백 살이나 된 나이 먹은 고목이 즐비한 이곳은 대왕산괴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걸작품이다. 대왕산은 본래 황제 황자를 붙인 대황산이라 하였다는데 조선 중기부터 이를 대왕산이라 고쳤다는 지명유래가 있다. 그만큼 이 일대 주민들은 남쪽에 우뚝 솟은 대왕산을 왕이라 칭할 정도로 소중하게 받들어 왔을 터이다. 여기 해발 645m인 대왕산은 남산인들에게는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존재이다. 이 산에는 일제에 항거한 대왕산 죽창 항쟁기가 생생히 남아있고, 임진왜란 때에는 외적을 물리치기 위하여 봉수를 축조하였던 곳이기도 하였다. 여기 반곡지는 그러한 이 지역인들의 애환을 담은 저수지로 그 뚝 위에 묵묵히 서 있는 고목들은 그들의 삶과 죽음을 대변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복사꽃이 유난히도 아름다워 전국 사진 촬영지로 손꼽히는 반곡지란 유래는 지명유래로 풀이하면 대왕산의 깊은 골이 여기에 머물었다는 것으로 이 지방의 옛 선인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유난히도 대왕산을 담고자 하였던 것은 아닌가 싶다. 그래서인지 반곡지 입구에 세운 한 시비는 문득 나그네의 발길을 잡고 있다. 앞에 보이는 저수지는 남산면 조곡리와 송내리를 경계한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하여 윗마을 사람들은 조곡지로, 아랫마을 사람들은 송내지로 부른다. 지명유래상 조곡은 이른 새벽 아직 동이 트지 않는 골짜기란 뜻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송내는 솔숲 안이란 뜻으로 이 두 마을의 지명을 합치면 이른 아침 솔숲 안이란 뜻이 된다는 점에서 분명하지는 않지만 큰 사찰이 소재하였던 고장을 상징함은 아닌가 싶다. 이 저수지는 그 아래에서 바라보면 거대한 토성을 쌓은 듯한데 그 위에 올라서면 소담하기만 하다. 조곡은 본래 탐진환 씨가 개척한 마을로 대왕산 아래 흘러내리는 수계는
대쪽 같은 선비 정신이 묻어있기도 하다. 조곡과 속내로 이어지는 이 저수지는 그 아래 멀리 사월리까지 수백만 평의 농지를 적시는 농업용수의 발원지로 언제나 풍년 농사를 지켜주는 거대한 물줄이기도 하며 결국 이 수계는 오목천의 소원을 보태는 경산인들의 젖줄이기도 하다. 마치 거대한 공룡의 발가락 형상과도 유사한 이 저수지는 와촌면 소월리에 자리 잡은 호소이자 저수지이다. 소월지는 멀리 팔공산 자락이 흘러내리는 무학산이 길게 와촌면 소재지권으로 수계를 형성하면서 소월리 일대의 거대한 호소를 조성, 그 아래 수백만 평의 농지를 적셔주고 있다. 이 저수지는 임진왜란 당시 왜구가 그 아래 추평들에 침입하자 하양의 의병들이 출정하여 섬멸하였다는 경산 의병 항쟁사 기록과 함께 영천성 복성을 위해서는 3,600여 명의 경산 지역 의병들이 봉기하였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대학교가 들어서 있는 그 앞에 거대한 문천지는 금악산의 수계가 상류에 시문이와 다물리를 거쳐 문천에 이르면서 큰 호소를 이곳에 가로막으면서 조성된 저수지이다. 본래 문천이란 지명은 금악산 산괴의 수계와 맞닥뜨려진 진량읍 시문이에서 수계의 문을 열고 이에 흘러든 수계가 다시 다물리로 이어지면서 마늘다 그롤문이란 지명이 붙여졌다 하였고, 이로써 이 일대에 글 공부하는 유생들이 마치 냇물 흐르듯 내려온다 하여 문천이라 하였다는 지명 유래가 전승된다. 지형은 지명을 낳고 지명은 인물을 낳듯 이 또한 문천이 있어 거대한 문천지가 축조되고, 이어 그 빈자리에 지금의 대구대학이 들어섰다는 것이다. 이처럼 진량의 문천지는 큰 학문을 이루어라는 예선인들 바램은 아닌가 싶다. 이곳에 들어서면 그 어느 때보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진다. 그도 그럴듯이 여기에는 수많은 경산인들의 옛 선인들이 스스로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로 결의하였던 곳이기 때문이다. 거슬려 올라가면 신라시대로, 때는 서기 642년이다. 이때 신라의 대장군이 이 자리에 암양주 군주로 부임하자 구압도국이 멸망한 이 자리에도 신라의 한 주인 암양주로 세상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신라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것은 믿고 믿었던 신라의 관문성인 대야성이 백제에 의해 함락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김춘초와 선덕여왕은 백제에 빼앗긴 대야성을 탈환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였고, 급기야 김유신으로 하여금 군주로 봉해 그 소임을 다하게 하였던 것. 하지만 김유신은 암양주에서 군사를 증모하여야 했고, 백제는 대야성 함량을 계기로 더욱 신라를 압박해왔다.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조에 의하면 이때 김유신은 암양 주민들의 속내를 헤아려 스스로 군사가 되겠다는 그들을 받아들여 이에 훈련한 병사들로 하여금 645년에 다시 대야성을 탈환하였다 했다. 그때 김유신이 사적제 218호인 암양 병영 유적 기마 훈련장에서 훈련시킨 군마에게 물을 먹이고 말을 목욕시켜 주었다 하였는데, 당시 그 자리가 영상에서 보는 마위지다. 마위지 유적은 실로 당시 수많은 경산인들이 구국 의지로 신라 통일을 이루는데 회맹과 같은 결사의 의지로 단합하였던 곳이다. 하지만 역사는 역사로 흐를 뿐 그저 삼국통일 전초 기지란 허울 좋은 이름만 남길 뿐 그 누구도 당시 역사의 주역에 대한 예우가 없으니 그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곳은 경산 소재지권에 형성된 남매지이다. 이 남매지는 그 수계가 백자산이다. 멀리 현성산이 백자산과 그 준령이 합해지는 자리에 수기가 형성되면서 백자산 협곡 지점에서 수기가 왕성하게 뻗어내려 소재지권의 거대한 저수지가 축조되게 되었다. 이 저수지는 본래 자그마한 두 개의 소류지가 나란히 아래 위로 조성되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이를 확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남매지는 지명과 같이 남매 간의 애틋함이 설화로 전승되고 있는 현장이다. 이를테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온 후이는 아버지가 남긴 빚을 대신 떠 안아야 했고, 만약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그의 누이가 채권자의 소실로 들어가야 하는 진퇴양난 지경에
동생이 돈을 구하기 위해 한양길에 나섰고 누이는 노심초사 그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결국 하루 사이의 오해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선택하였다는 것으로 당시 오누이가 목숨을 버렸다는 남매즈는 이후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하였으나 결국 농민들의 지혜로 저수지를 두 개로 나누어 누이못과 동생못으로 구분되므로 이후 비가 잦아 풍년 농사를 거둘 수 있었다는 설화의 전승 현장이다. 지금도 이 거대한 남매즈는 멀리 임당동에 이르기까지 농업용수를 보태는 복덩이와 같은 존재이다. 또한 최근에는 이 일대를 경산시가 남매공원으로 개발, 경산인들의 심신치유와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저는 지금 당초 이도하였던 바와 같이 하도지를 시발점으로 해서 용성 송림지, 와촌 서월지, 문천지, 암양 마위지, 또 남매지를 거쳐서 이곳에 왔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최근에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남산면 방곡리에 소재한 방곡지도 다녀왔죠. 그 마지막 코스가 이곳 중산지입니다. 이곳 중산지는요, 경산시 중산동에 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대의 지명이 옛부터 옹산골이다 하였죠. 이 지형 자체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큰 옹기를 눕혀 놓은 것 같은 그런 형국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고려 말기 공양왕의 왕비인 순비 노씨가 태어난 고향 마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 위쪽에 보면은 순비 노씨의 정조부 되시는 노영수 정성의 묘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경산과 가장 깊은 관계를 두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요, 경산현이라 하였는데 공양왕의 왕비가 태어난 고향이라 해서 현을 군으로 성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경산이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크게 부각된 지역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곳 중산지는요, 본래 이 일대에 제1합섬이라는 큰 기업체가 들어서 있었는데 그 기업체를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일대의 땅을 매각하고 이 일대 전역에 다양한 구역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있죠.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어떤 건인생활지역도 있고 공원지역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도시계획을 변경했어요. 이른바 대구와 직접 맞닿는 관문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산 지역은 서쪽으로서는 동쪽으로 들어서는 이곳이 관문이고요. 또 동쪽으로는 구룡산 정상이 경산을 들어서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요, 크고 작은 저수지가 약 한 300개 정도 경산 지역에 산재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부터 이 경산 지역은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흉년이 지는 그런 곳은 없었다 할 정도로 저수지가 많다 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 중산지도 이 아래,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대단위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20년 전만 하더라도 전부 논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생성된 물을 전부 그 논에다 관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산동 앞들은 기름진 옥토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일대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이 아침마다 유일한 산책 코스로 이렇게 정해져 있죠. 아침에도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저한테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이른 아침 새벽에 여명을 여는 그런 아파트의 불빛이 아주 조화롭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답사 코스를 중산지를 반드시 넣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이 마지막 코스에 이 중산지를 포함했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경산은 농민에게 예부터 배려하였던 그러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항상 경산 지역 내에는 풍요로움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골골마다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그런 사직제라든가 또 둘의 농악 등이 이곳에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매년 경산시가 중심이 되었어요. 지역유림연합회가 또 같이 호흡을 해서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사직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본래 그 사직제는 이 등럼의 그 노변사직제에서 지냈는데 최근에 와서 그 지역이 대구광역시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그 후대에 와서 일정 기간 동안 성암산 기슭에서 가설 사직단을 설치해 두고 해마다 제를 올리다가 최근에 와서 자인 삼성현 역사공원 그 정상 옆에 아주 명당 자리에다가 사직단을 건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년 전부터 경산 시민들의 안녕과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사직제를 올리고 있죠. 자, 앞에 보이는 이때는 지금 이제 해가 막 저물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만 잠시 후면은 이 일대가 꽃바다처럼 불빛이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켜지죠. 그러니까 이 일대의 사람들은 모두 이곳이 휴양지요, 또 관광지요,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 주변 지역에는 그 아이들을 손잡고 걷는 젊은 청춘 남녀들을 다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경산은 저수지도 경산인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었던 보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역시 경산에는 이것저것 어느 한 곳을 둘러보아도 보배롭지 않은 것이 없고 은혜로운 그런 곳이 아닌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취재를 하는 저의 마음도 지금 70이 중반쯤에 다다랐습니다만 항상 기쁜 마음으로 제가 골고루 뛰어다니면서 문화재도 소개하고 강도 소개하고 산도 소개하고 또 인심도 소개하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또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약 한 20리 길 이상 아마 도보로 걸었습니다. 그래도 전혀 피곤한 감을 느끼지 못하죠. 이 모두가 그 성현들이 은혜로운 고장으로 이곳에 자리매김해 두었기 때문에 저도 용기 백배해서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현장을 답사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어서 행복하고 기쁩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시간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